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하이라이트 이슈였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가 예상 범위 안에서 잘 넘어가면서 이제 가장 굵직한 관심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 대한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푸틴, 이 진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지만 역사의 시계를 100년을 훌쩍 뒤로 다시 돌려버린 이 미친 인간이 자신의 속내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종전 협상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세 가지, 뭘 원하는지 콕 집어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체면 이슈입니다. 전쟁을 벌여놓고 정작 제대로 전열을 다듬지도 못한 주제에 더 전쟁을 이어갈 돈도 없는 그런 주제에 자신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체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크라이나가 자연스럽게 포기하면서 중립국으로 남게 되면 전쟁을 벌였던 자신의 명분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체면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영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친러 반군의 주둔 지역이기도 한 돈바스 지역을 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인정하고 토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체면과 관련된 부분은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 포기 가능성 의사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영토와 관련된 이 두 가지가 과연 합의점을 찾을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일까? 이런 의문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러시아가 지들 좋은 거 다 헤쳐먹겠다라는 것이어서 어쩌면 전쟁 장기화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러시아가 지들 좋은 거 다 헤쳐먹겠다라는 것이어서 어쩌면 전쟁 장기화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쟁 리스크를 예민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쟁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더 현실이 되고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자본시장의 악재성 충격으로 다가올 여지가 매우 분명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눈여겨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호화폐 투자나 시세 그 자체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방향성을 내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투자자인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관점보다는 상식과 지식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푸틴이 자신의 명분 만들기에 활용한 인물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었습니다. 푸틴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종전 협상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사실상의 메신저로 활용했습니다. 푸틴이 원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더 세부적으로 쪼개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전쟁을 덜컥 버려놓고 휴전의 조건으로 자신의 체면 타령을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정말 확실히 미친놈입니다. 여기서의 체면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직접적인 명분이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입니다. 이건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미 협상의 카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부분이라서 우크라이나를 설득하고 푸틴의 체면을 살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위협할 수 없도록 군축을 시행하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어 사용 국민들에 대한 존중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건 약간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어서 부차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요구가 있습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표현인데, 러시아는 지금까지 반러 친서방 노선을 추구하는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나치화되고 있다, 이타고 이상한 표현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의 목표가 결국에는 젤렌스키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러 괴뢰 정권을 수립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반박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를 명확히 하는 조건으로 정권 안전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영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아주 골 때립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영토 보전은 협상 불가능한 부분이다, 이 같은 점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건 협상단 재량이 아닐 뿐더러 대통령 등 최고위층의 결단이 있어야,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까 말까한 그런 부분입니다. 푸틴이 먼저 요구한 것은 돈바스 지역입니다. 돈바스 지역은 사실 이번 전쟁의 시발점일 정도로 상당히 양국 관계에 있어서 예민하고 또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이번 전쟁의 본격적인 시작 직전에 푸틴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의 안보를 지킬 의무가 있다라면서 돈바스 지역의 돈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들 독립국가들과 우호협정을 맺고 동맹국 국경보호 명분으로 러시아군의 돈바스 지역 진입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돈바스 평화유지라는 이상한 명분으로 포장을 했던 겁니다. 돈바스 지역은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친러 성향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군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정부군이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을 대리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난 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보여줬던 곳입니다. 그만큼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에 성과보다는 난관이 더 분명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라는 건데, 이건 역시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관련해서도 영토와 관련해서는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크림반도에 집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크림반도는 원래 소련의 영토였지만 후르시초프 서기장 재임 당시였던 1954년 우크라이나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여긴 소련의 4대 함대인 발트, 극동, 북해, 흑해 가운데 흑해 함대의 중심축을 이뤘던 지역으로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아주 매우 많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호수, 이 한 문장으로 크림반도의 군사적 평가는 충분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크림반도가 자리 잡은 흑해 지역에는 많은 천연가스 광구와 유정이 있는데, 크림반도 인근 흑해와 아조프해에는 2조 세제곱미터의 가스, 또 4억 3천만 톤의 석유, 이런 것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돈이 되는, 정말 많은 돈이 되는 지역인 크림반도가 당연히 탐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토와 관련된 푸틴의 요구는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쉽사리 땡큐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뇌부가 어떻게든 전쟁을 중지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런 부분에 아주 큰 방점을 찍으면 또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접점 자체를 찾기 어려운 것들을 푸틴이 바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이 체면치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쪽도 똥줄이 타긴 탔구나,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 만큼 기대 밖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똥줄은 타는데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사실 그런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의 재래식 병력과 무기가 이제 힘을 다했다, 다 소진됐다, 이제 곧 철군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푸틴이 핵무기 카드를 건드리면서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스멀스멀 조금씩 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 국방정보국이 나름의 전망을 제시했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러시아는 유리한 조건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할 것이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국방정보국 스캇 베리어 중장은 하원에 출석해서 재래식 전력이 약화되면서 러시아는 서방에 신호를 보내고 국내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핵 억제력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 러시아 병력이 약화하고 현대식 무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계속되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장기적 경기 침체와 외교 고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고 몰리다 결국 최악의 선택을 푸틴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어느 정도 아주 조금 이상은 존재한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푸틴의 선택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인물로 시진핑 주석이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약발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공용화폐 구축을 논의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해서 강력한 원팀을 구성한 상황인데, 여기서 바이든이 뭐라고 한다고 이에 따라서 시진핑이 움직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교적인 액션일 뿐 시진핑 주석과 푸틴은 이미 이번 전쟁의 전반적인 로드맵은 물론 플랜 B까지 짜놓고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강대국들 패권 노름에 민간인 사상자들만 죽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한탄스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믿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의 현실입니다. 전쟁이 해결의 물꼬를 찾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러시아가 기침만 해도 유럽이 깜짝 놀라는 상황보다는 유럽의 에너지 독립성이 강화되긴 하겠지만, 이건 어쨌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고, 당장 2022년 세계 경제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은 반등세를 확인했지만, 여기서 푸틴이 추가적인 뻘짓을 하기라도 하면 어떤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벌어질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지금 상황에서 특히 유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 과연 비트코인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사이에서 어떤 역량을, 어떤 특징을, 어떤 특성을 더 크게 발휘할지 여부입니다. 디지털 골드라는 지지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 과정에서 번번이 리스크 해치 역량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험자산과 동조화하는 현상 꽤나 자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루블화 가치가 폭락했을 때 러시아 국민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렸다라는 매우 의미 있는 특징적인 장면도 존재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난 4주 동안 위험자산과 동조화된 모습을 재차 확인한 것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 상당히 유념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그나마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서 당장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역시나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은 커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참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통화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트리거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매거진 블라블라는 통화 패권에 대한 부분 집중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참 재미있게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돈의 가치와 종류, 그 힘이 변화한다라는 점을 바로 지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이런 통화 패권의 흐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